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고 있는 이해훈 논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안만큼 구조가 황당하고 아이러니한 경우도 드뭅니다. 이해훈을 둘러싼 의혹은 자녀 문제, 녹취 논란, 부정약물 의혹, 정치자금 문제까지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을 찬찬히 뜯어보면 핵심은 이해훈 개인의 도덕성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들고 흔드는 국민의힘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자기 모순의 구덩이를 파고 있다는 점이 본질입니다. 먼저 자녀 논란부터 보겠습니다. 이해훈 자녀 관련 의혹은 날짜를 보면 더욱 당황스럽습니다. 무려 2006년 한나라당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 대목에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 시절 이해훈을 공천하고 정치 무대에 올려놓은 정당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한나라당이고 그 한나라당의 계보를 그대로 잇고 있는 정당이 지금의 국민의힘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본인들이 쓰고 본인들이 공천하고 본인들이 키워온 인물을 두고 마치 남의 일처럼 돌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해훈을 둘러싼 논란은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폭로성 녹취,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정치자금 문제까지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확보한 국회의원 고액 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이해훈은 17대, 18대, 20대 국회의원 재임 기간 동안 시구의원 출마 예정자 또는 전직 시구의원 5명으로부터 총 3,14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A씨가 950만원, B씨와 C씨가 각각 700만원, D씨가 490만원, E씨가 300만원을 후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수 그 자체보다도 흐름입니다. 이 후원금은 공천심사위원회 전후 시점에 집중돼 있었고 후원 시점이 2006년 지방선거 공천 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2006년 2월 17일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특정 인물들에게서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A씨는 2005년 11월 30일 450만원을 후원한 뒤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06년 2월 21일에 다시 500만원을 추가로 냈습니다. D씨 역시 2005년 11월 500만원, 2006년 1월 200만원을 나눠서 후원했습니다. B씨와 C씨, E씨의 후원 역시 2006년 1월과 3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4명은 실제로 2006년 서울시 의원 또는 서초구 의원으로 당선됐다는 점입니다. 정치자금법상 연간 기부 한도인 50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쪼개서 낸 방식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문준비단 관계자도 합법적 후원이었고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치라는 것은 형식만으로 평가받는 영역이 아닙니다. 형식은 합법인데 실질이 납득되지 않으면 그 판단은 결국 국민의 몫으로 넘어갑니다. 공천을 앞둔 시점에 출마를 준비하던 사람들의 돈이 한 국회의원에게 집중됐고 그 뒤 이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까지 이어졌다면 국민이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정치에 대한 지나친 오만입니다. 이 지점에서 국민의힘의 태도는 더욱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이 돈의 흐름이 사실이라면 그 시절은 분명히 한나라당 시절입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해훈을 어떻게 검증했습니까? 검증을 했는데도 문제를 몰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알고도 눈을 감았다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인사검증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그 말은 그대로 자기 얼굴로 되돌아옵니다. 국민의힘이 이해훈을 공격할수록 국민의힘 자신들의 공천 시스템과 내부 기준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안의 역설입니다. 목소리를 높일수록 과거의 방치와 무책임이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자녀 병역 특혜 의혹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박수영 의원은 이해훈의 차남과 삼남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두 사람 모두 해당 기관에서 처음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이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차남은 2014년 3월부터 2년간 집에서 약 7km 떨어진 서초구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했는데 병무청 자료상 해당 센터가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시점이 2014년부터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삼남 역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방배경찰서에서 근무했고 집에서 2.5km 거리의 직주 근접 배치였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병무청의 최근 10년 기록을 보면 방배경찰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만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다는 주장도 덧붙여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해훈이 두 아들이 왜 사회복무요원이 되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내놓지 않고 있다며 자진 사퇴나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보윤 역시 의혹이 20가지에 달한다며 갑질, 투기, 재산 신고, 논문, 증여, 자녀 혜택 의혹을 한꺼번에 묶어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쟁점도 있습니다. 천하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이해훈 장남이 2022년 10월 부연구의원 지원 당시 부친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교신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이력서에 올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연구원장과 부원장이 이해훈과 서울대 경제학과 동문이어서 지원자의 배경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동훈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조국 사태와 같은 후폭풍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논란이 많은 인물에게 5차례나 공천을 준 국민의힘도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이야말로 정확히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판에서 국민의힘은 피해자가 아니라 명백한 당사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짜로 난처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 가운데 상당수는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고액 후원 논란은 2006년 지방선거 공천 국면과 맞물려 있고, 이해훈은 그 시절 내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간판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이 지금 이재명 정부를 향해 도덕 훈계를 할 자격이 있는지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과거에 운영했던 공천과 검증 시스템부터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설명은 피한 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손가락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코미디처럼 보이는 겁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은 이해훈을 공격하는 순간 스스로 과거를 파헤치는 삽을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해훈이 문제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다음 질문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런 이해훈을 계속 쓰고 공천한 정당은 누구였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국민의힘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자녀 논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녀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주진우 같은 이름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검사 시절 나경원 남편이 전화를 걸어 청탁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공론장에서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의힘이 자녀 문제로 남을 심판할 도덕적 우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이해훈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엄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이 점을 흐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공직 후보자라면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고,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지점이 남아있다면 임명, 철회 역시 가능한 선택지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청문회 뒤에 숨어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한 빠르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대목이 있다면 스스로 정리하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국민은 탕평이나 실용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말이 검증을 미루는 방패로 쓰일 때 기대는 실망으로 바뀝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힘이 지금 보이고 있는 모습 역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 장면은 국민의힘 인사검증이 어떤 수준이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이해훈 논란이 2006년 이전까지 뚜렷한 흔적을 남기고 있다면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그 시절 무엇을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공천을 다루는 정당이 돈의 흐름과 공천 국면의 긴장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훈 논란은 결국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천을 돈과 권력의 장으로 만들어온 오래된 구조, 문제를 알고도 덮어두는 정당 문화, 필요할 때만 도덕을 꺼내드는 위선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남의 인사를 비난할 자격을 쌓아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해훈을 꺼낼수록 자신들의 과거만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말싸움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이해훈이든 국민의힘이든 책임져야 할 쪽이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필요한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